안녕하세요, 용클래스의 용쌤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요,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중고등대상 역사 강의 10년 이상 했고요, 역사 정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국사 1급 당연히 있고요, 운전면허 1종 보통, 직업 상담 이딴 건 필요 없겠죠. 네, 암튼 우선 역사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돼요. 역사 공부에 흥미가 있다? 그럼 하면 되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여러분. 남은 사람들, 저같이 평범한 인간들, 공부 따위에 흥미가 있을 리 없고 역사 공부하면 알러지가 생긴다거나 극혐하는 친구들, 역사 인물에 메이크업 해주고 수염 그려주는 친구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친구들, 꼭 역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부에 해당되니까요, 한번 눈 딱 감고 들어보세요. 네, 먼저 한국사 공부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잘하는 친구들 말고요, 중위권 이하 말하는 겁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나가세요. 우선 0단계입니다. 0단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려는 마음이 없는데요, 공부가 될 리가 없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부터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봤자,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봤자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한다 이거죠. 그 다음 1단계입니다. 1단계. 기본 교재, 그러니까 메인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든 문제지든 자습서든 뭐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누구나 있죠.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못하죠. 네. 그리고 학교는 과목과 관련된 부교재나 프린트물이 보통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선생님이 심심해서 만들진 않았겠죠.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실력을 평가해줄 문제지 한 권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학교 자료, 문제지 요 정도 조합으로 가면 되겠다 요 말입니다. 2단계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단원의 흐름 파악을 합니다. 흐름 파악. 흐름 파악이 뭐냐? 선생님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둥창창창 이야기하는 이해하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겁나게 들었잖아요. 야야야, 암기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 돼. 쌤들이 자주 하는 말.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나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뭔지 파악하는 겁니다. 이 흐름 파악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3단계. 전체적인 흐름 파악만으로는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할 그지 같은 세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또 암기해 줘야 됩니다. 나는 암기 못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거 잘하는 건 또 없잖아요. 4단계 흐름 세부 내용 공부가 끝났으면 문제풀이 하면서 몰랐던 내용, 자주 틀리는 내용 보충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하잖아요. 이 4단계만 해도 탑은 아니더라도 중상은 되는 거죠. 되게 쉽죠? 근데 왜 안 될까요? 네, 그럼 각 단계별로 왜 잘 안 되는가,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 해결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0단계 동기가 없습니다. 동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어떤 물질적 보상도 좋고요, 꿈을 정한다거나 부모님, 친구와의 진지 빠른 대화 같은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저랑 상담 신청하세요. 제가 동기 조금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 1단계 교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교과서도 없고요, 문제지도 없고요, 부교재, 프린트물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부교재나 프린트물에 빈칸 없이, 그리고 분실된 쪽수 없이 그거부터 제발 준비하세요. 그리고 시험 범위, 그리고 그 중에 빠지는 부분, 또 거기만 공부해요. 또 이딴 것도 제발 좀 파악해주세요. 네, 흥분한 거 아니고요. 네, 릴렉스. 2단계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쌤들이 말하는 이해하기, 흐름 파악입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요, 한 번에 끝내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망합니다. 우리 천재 아니죠? 천재라고요? 그럼 나가라니까요. 듣지 말고. 네, 천재 아닙니다. 첫 번째 공부할 땐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 단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잘하는 친구들은 요때 교과서를 한번 쭉 읽으면서 이 단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못하는 애들은 뭐 하냐고요? 색깔펜으로 겁나 줄치면서 랩합니다. 이거 전 과목 공통이에요. 왕건, 태조, 북진정책. 더 심각한 건요, 지가 친줄 때문에 또 그 글씨가 안 보인다고 질문을 합니다. 굉장한 친구죠. 그리고는 이제 겁나게 치다가 잘 안 헤어지겠지. 왜? 재미가 없으니까. 왜 재미가 없지?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럼 졸리겠지? 그럼 친구랑 이제 음료수 때리러 갑니다. 카페인 겁나 들어간 거.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또 이제 집에 가면 카페인 때문에 또 잠이 안 와. 그 다음날 공부를 안 했는데 겁나 피곤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흐름을 파악하느냐? 놀랍게도 이거를 선생님이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는 것이 이 이해와 흐름 구조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쳐자서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도 알려줘요. 우리가 들은 적이 없어서 그렇지. 수업을 열심히 들으라는 말이랑 무작정 암기하기 전에 이해하라는 말이 그냥 나온 도구 사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업을 잘 들어서 흐름을 이해해 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내가 혼자 하려면 시간이 더럽게 오래 걸리고요, 하기도 싫어요. 선생님들은요, 이걸 이미 아주 오래전에 공부를 했고요, 이해를 했고
어렵고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애들이 뭘 더 어려워하는지 뭐 이해하기 어려운지까지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 구조, 그러니까 이해했던 방식을 받아먹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이상한 선생님들, 난 수업을 잘 들어서 이해 구조가 있다 라는 사람은 그냥 3단계로 가면 되고요. 나는 몰라, 나 잤어 하는 사람은 이제 혼자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설명해 볼 테니까요, 들어보고요. 나는 열심히 들은 사람은 3단계로 가면 됩니다. 잤으니까 우선 제가 제 옆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역사 교과서 하나를 펼쳐보겠습니다. 언제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네, 펴보면 신라 사회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혼자 해볼게요. 우선 제목을 읽습니다. 제목을 읽을 때 큰 제목이 있고요, 소제목이 있고, 또 소제목 아래 조그만 또 작은 제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제목을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신라 사회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 이게 이제 가장 큰 제목인데요. 신라 사회의 동요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면 제발 검색해보세요. 게임할 때는 검색 겁나 잘하던데. 아무튼 신라가 흔들린다. 아, 이거 무슨 문제가 있구나. 신라가 흔들리네. 신라의 동요. 그 다음에 후삼국의 성립. 뭐야, 삼국이 생겼네. 아, 신라가 흔들려서 새로운 세계 나라가 생긴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제목 아래 소제목들이 있다고 했죠. 그 소제목 아래 또 이제 작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소제목, 신라 사회의 동요. 그 아래 이제 작은 제목, 왕이 쟁탈전으로 정치가 혼란에 빠지다. 왕 되려고 뭔가 겁나 싸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아래 또 소제목 보면 지방 세력이 성장하고 농민이 일어나다. 아, 지방에 힘센 애들이 생겨났구나. 농민이 일어났다고? 뭐 계속 앉아있었나? 앉아있었던 게 아니라 봉기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그 아래 소제목을 보면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유행하다 라고 써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선종이랑 풍수지리라는 게 유행을 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후삼국 시대의 개막, 새로운 세상을 도모하다.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그럼 신라 망하는 거네. 그 다음에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건국되다. 아, 두 개의 나라가 새로 생겼네. 네, 지금 이제 제목만 읽었는데요. 이런 식의 흐름만 정리돼도, 정리를 해보면, 제목만으로 정리를 해보면 왕이 쟁탈전으로 정치가 혼란했다. 지방에서 힘센 애들이 성장하고 농민들이 힘들어서 봉기했다. 아, 뭔가 망필의 시대구나. 그 망필의 시대에 선종과 풍수지리라는 게 유행을 했고, 뭔진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어서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세웠다. 제목만 읽었는데 대충 느낌이 오는 거죠. 이런 스토리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대충 전체적인 틀을 짰으면 이제 교재를 본격적으로 꼼꼼히 읽으면서 왜 왕이 쟁탈전이 있었는지, 왜 농민들이 봉기했는지, 아까 써있었던 선종과 풍수지리는 뭔지 이렇게 궁금했던 것을 이해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메꾸고요. 그러면 한 단원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읽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혼자 하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발 수업을 들으라고 한 겁니다. 선생님의 이해 구조를 받아먹으면 이걸 내가 안 해도 된다니까요. 네, 이제 2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 3단계 세부적인 내용 암기입니다. 2단계 이후에는요, 사이사이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그런 그지 같은 녀석들을 외우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고정 캐릭터들이 나와요. 저는 암기를 잘 못해가지고, 그럼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암기를 잘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안 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 보고 나서 이거 너무 많아, 어떻게 해? 10번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해보면 된다니까요. 물론 암기력이 뛰어나서 한두 번 만에 외우는 약간 재수없는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 중고등 수준의 역사 공부에서는요, 충분히 노력과 반복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100% 확신을 합니다. 외워질 때까지 한번 덤벼보시라니까요. 그런데도 잘 안 외워진다 하는 학생은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단계를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전혀 몰라. 흐름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외웠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A, B, C, D, E, F, G 외웠는데 그게 알파벳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 이건 문제죠. 그래서 반드시 2단계를 잘 하고 와야 암기도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4단계 문제 풀기입니다. 다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서 내 실력을 점검해 보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또 뭐가 문제냐면 문제를 풀고 답을 안 맞춰요. 왜 안 맞추는 거야 도대체? 왜 틀렸는지 해설도 안 보고 정리도 안 합니다.
또 이제 답 보고 푸는 친구들 있어요. 답 보고 풀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답 봐야지 이렇게. 예, 답 보고 풀어서 맞으면 또 동그라미는 겁나 크게 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요,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자주 나오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고요. 새로 알게 된 것은 내가 가장 자주 보는 아까 우리 메인 교재 있었잖아요. 그 메인 교재에 정리를 해주는 게 문제풀이의 목적입니다. 문제는요, 많이 맞으려고 푸는 게 아니라 맞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오고요, 틀려서 모르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지에 비가 온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우산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실전이 중요한 거예요. 실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지에서 많이 틀리는 건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의 공부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뭐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수업을 잘 들으면요, 제목 읽기, 내용 읽기, 전체 흐름 파악 이런 거 다 스킵할 수 있고요. 따로 암기가 필요한 일부 내용과 문제풀이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해하는데, 이 틀을 만드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번 보면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네 번째 봤을 때가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이유가 이미 이해의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수업을 잘 들어라.